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구야국, 이제 가야로 발전하게 되죠. 구야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이제 아주 말이 많은데, 지금 이제 고고학적인 성과를 보면은 우리 신경철 교수하고 일본 분이 대청초중이라는 이 두 분이 발굴한 결과를 통합해서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는 걸 보면은 이제 부여 계통이 아니겠느냐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은 찬동을 하는 게 이렇게 쭉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면은 AD 22년에 동부여가 고구려한테 멸망을 당합니다. 근데 이때 이제 한 세력이 갈사수, 지금의 이제 훈춘이죠, 훈춘. 그 훈춘 쪽으로 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갈사국이라는 나라를 세웁니다. 하나는 이제 고구려에 투항을 해서 이제 끌려가죠. 끌려가서 연나부에 이제 두게 되고 그 연나부에서 나중에 다시 세력을 구축해서 고구려를 이탈해서 이제 빠져나가는 게 망명부여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낚시부여 또는 연나부부여 또는 망명부여. 근데 그들은 하도 떠돌아다녀서 제가 그냥 아예 망명부여라고 제가 이제 그냥 지어버렸습니다. 근데 이들은 간헐적으로 나타나요. 자, 근데 여기 보면은 그 한 줄기가 이 가야나 신라 세력들이 북방계통이라는 거를 우린 그 어느 정도 이제 감지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줄기가 이렇게 부여 쪽에서 이렇게 내려오다가 갈라진 데가 어딜까? 이렇게 보니까 대구에서 뭐가 나냐면 대구 비산동에서 안테나식 동검이 나와요. 이게 부여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대구까지는 같이 왔구나. 그래서 대구에서 이제 갈라지는 거예요. 왜? 하나는 낙동강을 타고 내려가고 하나는 금호강을 타고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 동쪽으로 이동하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경주로 가겠죠. 남쪽으로 내려가면 금강가야, 김해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세력이 두 김씨죠. 하나는 김할지, 하나는 김수로 이렇게 갈라지게 되지 않았겠느냐.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삼국사기 여기에 보면 탈해왕입니다. 탈해왕 AD 65년에 계림의 숲에 있던 괴짝 아래에서 태어났다. 흰닭이 울어서. 그래서 계림이잖아요. 예. 누가 태어나냐? 김할지가. 삼국유사에도 요게 삼국유사에는 AD 60년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김수로 왕은 삼국사기 김유신 열전과 삼국유사 가락국기에는 어딜 외웠냐? AD 42년으로 되어 있어요. AD 42년에 구지봉에서 알로 태어났다. 이렇게 이제 그 구지봉 설화가 나오죠. 자, 전기 가야 이제 여기 보면은 삼국유사에는 뭐라고 하냐면 AD 42년에 구칸들이 9명의 칸들이 신라는 6천장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9명이에요. 여긴 변한 지역이죠. 거기는 진한 지역이고 구지봉에 모여서 구지가를 불렀다. 거부가 내 목을 내지 않으면 구워서 먹으리. 이렇게 이제 하니까 하늘에서 붉은 천에 쌓여서 알들이 이렇게 내려왔다. 그래서 그 알들에 태어난 사람이 누구냐? 금강가야, 그 다음에 대가야, 고령가야, 성상가야, 아라가야, 소가야, 왕들이다. 이게 금강가야, 전기가야의 연맹체입니다. 이 전기가야 연맹체의 맹주가 누구냐? 우두머리가 금강가야죠. 이들의 영토가 어디냐? 북쪽으로는 가야산, 서쪽으로는 지리산, 동쪽으로는 황산하가 어디냐면 지금의 낙동강입니다. 그 다음에 남쪽은 국미성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아주 재밌어요. 이병도 박사님이 이걸 푸는데 뭐라고 풀었냐면 이걸 빼고 남쪽은 국미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뭐라면 이렇게 빼고서 남쪽은 나라의 끝이니라 이렇게 풀었어요. 아니 보세요. 이거 지명이죠. 가야산 지명이죠. 지리산 지명이죠. 황산하 지명입니다.
그럼 이 세 개가 다 지명이면은 국미라는 것도 뭐죠? 지명이에요. 지명이에요. 그럼 국미가 어디냐? 지금 대마도입니다. 대마도가 국미성이에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따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신릉 동국여지 승람에 최치원이 지은 성리정전이라는 책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야산신인 정견모주가 하늘의 신인 아비가지와 가뭉하여 아들을 둘을 낳았다. 뇌실주일, 큰아들이에요. 뇌실청해. 뇌실주일은 대가야의 아지나시 왕이 되었고 뇌실청해는 금강가야의 수로왕이 되었다. 그래서 형이기 때문에 대가야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고 근데 이제 이 책이 좀 특이한 책인데 그래서 제가 설명 이렇게 이제 한번 뽑아봤어요. 근데 이거는 틀리는지 맞는지는 앞으로 검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냥 소개만 해드리는 겁니다. 저는 믿거나 말거나 아직은 왜 검증 단계니까. 근데 재밌는 부분이 이 단서대강이라는 책은 누가냐면 이고선이라는 분이 어디서 채록했는지는 한마디 이게 뭐 여러 가지 책을 써놨더라고요. 참고도서를. 근데 어떤 책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AD 9년에 마한의 마지막 왕인 영왕이 백제에게 멸망당하여 낙동강가로 피신해 구지봉 아래에 가라라는 나라를 세우고 가야 왕이 되었다. 라고 칭하여 아비가지라는 사람, 아까 아비가지 나오죠? 누가? 예, 최치원이. 최치원이 뭐랬어요? 천신인 아비가지와 가야산신인 정견모주가 결혼해서 두 아들을 낳았는데 큰아들이 대가야 왕이고 둘째 아들이 수로왕이다. 금강가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 뭐라 그랬어요? 이 영왕의 아들이 누구냐면 아비가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언제냐? AD 9년에. AD 10년에 아비가지가 정견모주, 가야산의 정견모주, 그 지역의 맹주겠죠. 여잔데. 뭐 내가 볼 때는 뭐 이 샤만이겠죠. 와 결혼하여 그 다음에 뇌실주의를 낳고 11년에 AD 14년에 뇌실청해를 낳았다. 뇌실청해가 누구예요? 요게 김수로 왕이에요. 요게 대가야 왕이고 16년에 가야 왕이 국한을 토벌하여 이들의 백성이 총 7만 5천인이 되었다. 꽤 커졌죠. 나라가 된 거예요. 가야 왕이 죽었다. 이 가야 왕이 누구예요? 마한의 마지막 영왕이죠. 그래서 AD 42년에 아비가지가 죽자 큰아들인 뇌실주일은 어미의 고향인, 엄마 고향이 어디예요? 가야산이잖아요. 고령으로 가서 대가야를 세웠고 동생은 뇌실청해는 김해의 가락국을 세웠다. 이게 여기서부터 쭉 보면은 마한에서부터 이렇게 가야가 시작된 걸로 논술이 돼 있어요. 아주 특이해요. 근데 이게 맞냐? 저는 믿고 싶지만 다른 기록은 하나도 없잖아요. 뭐 짝이 있어야 이게 검증이 되는데 검증이 안 돼요. 근데 좀 신빙성은 있다. 신빙성은 있고 앞으로 이렇게 좀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소개만 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육가야. 자, 여기가 함창이에요. 여기에 남아있는 노래가 뭡니까? 함창에 상주 함창 공갈모세 연밥다는 저처자. 여기 상주 모시기거든요. 아주 기가 막힌 노래인데 거기 공갈못이 있어요. 그 공갈못이 뭐냐? 함창에 있어요. 지금 그 벽골제라든가 그 수산제라든가 의림지라든가 공갈못이라든가 이런 게 다 사만시대의 못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면 벌판이에요. 굉장히 비옥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고령가야가 섰다. 그러니까 이 가야 세력이라는 거는 이 낙동강을 중심으로, 이게 낙동강이거든요. 이게 쭉. 이 낙동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가야라는 세력은
신라라는 세력보다 더 셌어요. 근데 왜 통합이 안 되냐? 그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신라의 옆에 있던 나라들은 신라보다는 그렇게 세지 못했어요. 근데 이 가야라는 세력은 다 비옥해요. 이 강변에 살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세력이 비등비등해요. 아예 월등하면 잡혀 먹히는데 월등하지가 않고 비등비등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통합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국가로 못 넘어간 겁니다. 근데 신라는 아까도 전번에 설명드렸듯이 이렇게 조그만 나라들을 먹으면서 발전해 나갔어요. 그러니까 그게 가야와 신라의 다른 점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성주, 성산가야, 여기 고령의 대가야, 그 다음에 여기 아라가야, 금강가야, 아라가야, 여기 소가야. 여기 뭐가 빠졌죠? 뭐예요? 창녕이죠. 창녕에 비화가야가 빠졌습니다. 요게. 그래서 요 신라가 쭉 밀고 들어오면서 이 창녕에 요 비화가야, 이서국을 먼저 먹고 청도를, 그 다음에 여기 창녕을 먹어요. 비화가야를. 그리고 이쪽으로 금호강을 따라 내려면서 성산가야를 먹고 쭉 치고 올라가면서 낙동강을 올라가면서 함창을 먹습니다. 고령가야로. 그러니까 요 고령가야, 성산가야, 비화가야, 요거는 신라한테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전기가에서 떨어지는 게 이게 뭐시죠? 금강가야가 떨어져 나가죠. 이게 언제냐? 400년입니다. 광개토대왕에 의해서. 요건 맨 나중이고, 자, 요거 보시면은 지금 금강가야를 먼저 보고 있습니다. 금강가야의 영역은 우리가 밀양, 그 다음에 이 부산, 양산, 이 김해를 중심으로 해서 이 지역이 창원 쪽까지 이렇게 먹고 들어가는 게 금강가야. 굉장히 강대하죠. 네, 강대한 세력이었어요. 자, 이게 이제 금강가야, 이게 성주의 성산가야, 이게 고성의 소가야, 함안의 아라가야. 이런 유적들이 쫙 깔려 있습니다. 굉장하죠. 그리고 이제 특히 부산 쪽은 지금은 부산은 항구 있는 쪽을 갖다 자꾸 설명하는데 그쪽은 유적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조선시대까지 거긴 부산포입니다. 실제로 부산의 센터는 어디냐면 동래예요. 동래는 동래 부사예요. 무지하게 셉니다. 부산은 부산포입니다. 조그만 포구예요. 그래서 이 유적들이 동네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네에 복천동 고분군이라든가 이 연산동 고분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금강가야 다음으로 가장 셌던 게 어디냐? 함안의 아라가야입니다. 요새 계속 발굴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후기 연맹으로 넘어가서는 이제 대가야가 뜨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은 구야국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구야국은 이 변환에 속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금강가야로 등장하게 되는데 이때 당시에 낙동강의 수운에 따라서 함창, 고령가야, 성주의 성산가야, 고령의 대가야, 창녕의 비화가야, 함안의 아라가야, 고성의 소가야 등을 통합하여 5세기까지 맹주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당시에 그 변환에 속했던 안야국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나중에 아라가야로 발전하게 되는 거죠. 이 아라가야도 꽤 강성했던 나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김해 지역에는 많은 여기 보시면 1세기 전반에 북한의 추대를 받은 가락국을 세운 수로왕은 초기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그 수로왕을 받들었던 9명의 칸이 누구냐? 아독칸, 여독칸, 피독칸, 오독칸, 유숙칸, 유청칸, 신청칸, 오천칸, 신기간 이런 사람들이 칸이라 우리가 징기스칸 그러는데 몽골 가서 이 징기스칸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싫어해요. 왜냐면 발음을 다시 하래요, 저보러. 왜? 그랬더니 틀렸대. 그래서 어떻게 발음하냐니까 징기스칸 이렇게. 징기스칸? 그러니까 노. 징기스칸 이 콧소리를 내야 돼요. 그래서 칸도 아니고 한도 아니고. 그래서 징기스칸 이렇게. 근데 우리는
진한, 변한. 그게 똑같은 얘기예요. 한이나 칸이나 같은 얘기입니다. 요 칸이 무슨 뜻이냐면 한이에요. 한. 우두머리라는 뜻이죠. 우두머리. 자, 이게 지금 현재 이 김해가 이거 다 땅이거든요. 요게 다 땅이에요. 이거 매립지입니다. 여기 이렇게 요 까맣게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육지예요. 이게 가덕도고. 근데 삼국시대에는 여기가 어떻게 됐냐? 바다였어요. 여기 보세요. 삼국시대 바다였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김해평야, 이게 김해평야거든요. 김해평야 있습니까? 없어요. 착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하고 똑같은 게 어디냐? 나주입니다. 나주 영산포. 거기도 이거보단 좀 덜하지만 굉장히 속에 내해가 있어요. 그걸 내해라 그래. 내해. 여기 내해가 굉장히 넓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파도가 태풍이 엄청나게 쳐도 요 안에는 파도의 영향을 안 받습니다. 그거를 최고의 항구로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 배가 다 파산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피항한다 그러잖아요. 피항. 태풍이 불 때 그 숨어 들어가는 것. 그 최고의 항구가 어디냐? 여기죠. 중국이나 일본으로 오갈 때 최고로 중간 기착지면서 피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태풍이 불 때 바로 김해입니다. 그래서 금강가야가 맨 먼저 발전이 되는 거예요. 이거하고 똑같은 데가 어디냐? 나주 영산포입니다. 그러다가 지금 보세요. 이게 조선시대에 온 거예요. 조선시대. 대동요 지도에 나타나는 건데 꽤 넓죠? 여기가. 네. 내가 조금 남아있어요. 지금 여기도 꽤 넓어요. 근데 지금 매립지를 현재 지도에 제가 표시를 해봤어요. 이거죠. 요 노란색이 옛날 바다예요, 이게. 얼마나 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삼국시대 그 지도를 한번 다시 볼까요? 이거 보세요. 을숙도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 굉장한 거죠. 이렇게 좋은 항구는 우리나라에 몇 군데 안 됩니다. 아마 이런 입지를 가진 곳이 추천하라면 영산포입니다. 그래서 그 최고의 항구다. 피항이다. 그리고 중간 기착지다. 어차피 여기서부터 바다를 건너서 일본으로 가니까 일본 가려면 반드시 쉬었다가 가는 곳이 어디냐? 바로 김해죠. 여기를 안 들르면 안 돼요. 왜? 우리 지금도 그러잖아요. 가다가 기름도 넣어야 되고 먹을 것도 실어야 되고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낙동강을 타고서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쫙 치고서 올라가는. 기가 막힌 곳입니다. 자, 이것이 지금 김해에 남아있는 유적들을 제가 표시해 본 거예요. 삼국시대 유적들을. 쫙 한번 찍어 봤어요. 네. 근데 거의 여기에 밀집되어 있죠. 거의. 네. 그것은 왜 그러냐? 여기가 바다였으니까. 여기 지금 펀펀한데 이게 육지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가 다 바다였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바닷가에 다 몰려있죠. 여기 살기가 좋고, 여기 산들도 있고, 여기 수로왕릉이 여기 딱 있잖아요. 그 대성동 고분군. 5세기 때 가야에서 최고의 고분군이 대성동 고분군이거든요. 여기 딱 있죠. 그리고 여기에 낙동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다. 그리고 이런 쪽에 뭐 생철리 유적, 이런 거 다 제철 유적이지 않습니까? 자, 그 중에서도 김해시 상동면 매리 동척 철광 유적이 있어요. 여기가 왜 그러냐면은 그 건너편 양산에 가면 물금 광산이 있습니다. 일제시대에 어마어마하게 큰 광산이 있는데 이 물금 철산지가 그 광맥이 어디를 낙동강을 건너서까지 이렇게 뻗쳐 있어요. 그게 어디냐? 김해 지역이에요. 거기서 엄청난 철광석이 나옵니다. 지금 여기를 발굴했는데 동척 철광, 쇠똥, 우리 이렇게 슬래그라 그러죠. 철광석, 가야토기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이 얘기는 가야 시대 여기에 철광석을 캐서 쇠를 만들었던 곳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가야는 철의 나라다. 이거 보세요. 이 쇠똥이잖아요. 이건 철광석. 이런 것들이 남아있다니까요.